김성훈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결국 작업을 한 것이란 합리적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엄을 최초 예언한 엄청난 정보력의 박선원 의원의 발언이 지금 민주진영 선배인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부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판결하고 어쨌든 간에 앞뒤로 묶어가지고 네. 어떤 부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월요일 날 기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중대 사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용을 하기 싫고 또 기각하는 그 내용은 나오기 불가능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고 왜냐면 한독수까지 그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윤석열도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걸 뭐 인용을 하든 기각하든 한독수에 대해서 그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기각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취재해 보면 기각을 해서 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기일 통지를 또 하세월로 미룬다. 그 가능성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돌아가게 이제 회복시켜 이 정도면 이제 다는 회복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총리니까 예. 헌법상 총리가 내각을 통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무위원회를 이제 실제로 대통령 한 번 그다음에 그 총리 한 번 이렇게 격주로 네. 한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정부 국가가 아닌 정부 정부의 내각 수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할을 할 수 있는 총리를 갖다 놨기 때문에 네. 정부 돌아가는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네. 이런 식으로서 시간이 촥 늘어져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에 대해 재판관이 이 현직에 계시는 동안 안 안 할 하겠다. 수도 있다.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겠다. 그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6명으로 줄어들잖아요. 6명으로 줄어들면 선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9명에서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지만 선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3분의 2를 초과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돼요. 된다. 예. 그러니까 3분의 6명을 초과하는 네. 즉 7명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판결을 할 수 예.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모순인 게 일단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은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네. 뭐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살아 돌아오면 네. 마은혁 임명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헌재의 이 상황은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다. 그리고 6인 체제가 되는데 네.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다수설은 네. 권한대행은 이 새로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네. 재판관은 행정 절차상 임명을 해주는 의무. 예. 그것도 표현은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은 아닙니다. 임명을 하는 절차는 밟아줄 수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죠.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출한 건 아니니까. 뭐 헌법재판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겠다 또 한덕수가 우겨가지고 예. 명단을 2개를 정해서 국회에 보내. 네. 그럼 국회에 보내면 이거를 국회한테 이제 이 그냥 부담을 확 넘겨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볼을 차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고 있으면은 지고 있다고 민주당한테 뭐라 그러고 빨리 넘겨주면은 이제 기각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예. 그 함정이란 말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함정인데요. 이 함정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했었는데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그 계엄할 거냐 말 거냐 예. 계엄한다고 떠드는 게 좋냐 나쁘냐 하지만 저는 계엄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 사실상 이것도 법기술 중에 초고난도 법기술을 쓰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뭉개면 된다. 지금 3월 26일 대표 선거일까지 뭉개 달라 해서 뭉개 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법꾸라지들의 계획이 아닌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심리가 종결됐는데 그래도 심리가 종결됐는데 다시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죠. 여기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네, 저는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라 가급적이면
불행 회로를 돌리지 않고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처럼 결국 순리대로 갈 것이라 믿습니다만 플랜 B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바둑 한 판을 두었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강해서 대마를 잡으려고 사전 작업을 좀 했고 본격적으로 사냥을 했으며 결국 제 예상대로 대마를 잡아 이겼지만 이 대마를 잡지 못했다면 졌습니다. 지금 대마는 윤석열이지 한덕수, 김성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이상한 작업들이 결국 윤석열의 면죄부로 가는 포석이라면 분명 경계해야 하고 그 빌미는 헌재가 제공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즉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 이유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헌재의 선고 일정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면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주장을 뒤집어 보면 헌재 선고가 법원 선고 이후 이뤄질 경우 역으로 헌재가 법원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을 다루는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 일정이 결국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진다면 헌재가 법원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는 억측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의 판결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런 주장이 나올수록 오히려 헌재가 당당하게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결론이 너무나 자명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질질 끌어온 탓입니다. 12.3 내라는 온 국민이 헌법 질서 유린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사안입니다. 헌재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진작에 윤석열을 파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까지 깨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론을 못 내고 국민 속을 태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다음 주는 꼭 두창이 파면을 선고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